반갑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의료 지식을 정말 쉽게 설명해 드리는 닥터 이재준입니다. 오늘은 여름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휴가철이고 그리고 뭐 산모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그 비행기 탑승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행기 탑승은 되냐 안 되냐를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그 의학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예를 들어서 뭐 그 건강상의 뭐 다른 질환, 임신 중독이라든지 조기 진통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다른 여러 가지 임신 기간 중에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건강한 산모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비행기 탑승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항공사에 이제 문의를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임산부들은 위험하니까 뭐 타지 못한다, 또는 뭐 만삭 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출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탑승이 안 된다, 뭐 진단서라든지 소견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와라 등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 주수, 보통은 이제 각 비행사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 뭐 에어부산, 뭐 다 조금씩 차이 나는데, 제가 그 전체적인 윤곽을 설명을 해드리면, 단태아, 그러니까 쌍둥이가 아니고 혼자 있는 애기인 경우, 단태아인 경우에는 보통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까지는 탑승에 절대로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33주, 34주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각 항공사마다 그 의사의 소견서라든지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진단서나 소견서를 받아가실 때 확실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진단서나 소견서 유효기간인데, 유효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7일이라고 보통은 알고 계실 건데, 그러면 병원에 오셔서 일주일 전,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소견서나 진단서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행을 가셨다가 돌아오실 때는 그 서류가 7일의 유효기간을 넘어섰다고 해서 제재를 하는 항공사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외국에 가셨을 때 뭐 굉장히 뭐 황당한 일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뭐 괌이라든지 사이판이라든지 이런 데 가셨는데, 이제 갈 때는 잘 멀쩡하게 잘 갔다가 돌아올 때 이제 이 서류 자체의 신빙성이 일주일 넘었기 때문에 떨어진다, 또는 뭐 주수를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탑승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씩 제 진료실에 괌에서 국제전화가 걸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잘 생각하셔서 탑승하시기 직전에 그 소견서를 끊으시고 그 유효기간이 일주일 안에 다시 또 탑승해서 돌아오신다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비행기 탑승에 제한을 두는 그 이유는 뭘까요? 항공사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산모, 그러니까 임산부의 건강을 생각해서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산모가 비행기를 탄다고 해서 아기나 엄마한테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공기 압력, 그 다음에 밀도, 저항, 뭐 방사선,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많은 원인이 그거죠. 뭐 국내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 부산, 뭐 부산, 제주, 뭐 제주, 서울, 뭐 이 정도의 1시간 정도의 비행 시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탑승한 이후에 배가 아팠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회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보통은 비행기가 이렇게 떠서 1시간 만에 내려가면,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니까 뭐 산부인과도 있고 여러 가지 응급처치도 바로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외국에 이제 장거리 여행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떴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산모한테 문제가 생겨서 다시 비행기를 돌려서 회항을 할 경우, 회항을 해야 되잖아요. 회항을 해야 될 경우에는 비행기에 있는 항공유를 대부분 다 바다 위에서 버리고, 그러니까 다시 착륙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의 총 이륙 중량의 제한이 있고, 착륙을 할 때 착륙 총 허용 중량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비행기 항공유의 어떤 무게가 비행기가 착륙할 때 바퀴에 부담을 주어서 비행기 착륙에 굉장히 큰 위험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비행기 총 이륙 무게가 뭐 예를 들어 300톤이다라고 하면 이제 착륙할 때는 최소한 거기에서 20%에서 30% 정도의 기름을 소비하고 착륙을 해야지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 있는데, 이륙하자마자 바로 착륙하면은 비행기 기름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착륙의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겠죠. 그래서 바퀴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결국은 항공기가 중간에 착륙하기 전에 공해상이나 공중에서 기름을 다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기름을 소진하면 당연히 항공사에 굉장히 큰 경제적인 손실이 있겠죠. 거기다가 회항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보상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걸리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산모분들의 탑승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국내선에 산모분들이 탑승을 제한한다는 건 저는 사실은 좀 말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희 집사람이 첫 번째 아기를 가졌을 때도 저는 만삭 때까지 각서를 쓰고 비행기를 타고 국내는 다녔으니까,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국내선 정도의 탑승은 사실은 주수에 상관없이 그게 타셔도 관계없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은 생각을 하고, 이제 장거리 여행에 있어서는 사실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의사의 소견서나 또는 의사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가시면 이제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를 하십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검색대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산모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 국내선에 있는 그 엑스레이 검색대, 우리 짐 검사하는 옆을 통과해서 삑 하고 이렇게 검사하는 그 정도, 거기는 사실은 방사선이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엑스레이 검색, 짐 검색대에는 방사선이 나오지만 그게 우리 인체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인천공항이나 외국 공항에 가시면은 전신 검색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X로 해서 이렇게 둥 돌아가면서 나오는 검색대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방사선 양을 측정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산모나 아기한테 크게 영향을 줄 정도의 방사선 양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전신 검색대보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유럽으로 비행기를 한 14시간 정도 타고 가신다 라고 했을 때 노출되는 방사선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정도니까 실질적으로 엑스레이 검색대나 전신 검색대를 통과하셔서 검색을 하신다 하더라도 애기나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비행기를 탔다. 이거는 전투기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소품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전투기지만 비행기를 탔다. 그러면 이제 비행기가 이제 가고 있는 도중에, 그 도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조심하셔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이코노미 증후군이라는 그런 병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코노미 좌석 자체가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지만은 굉장히 좌석이 좁고 옆 사람과의 간격이 좁기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옴짝달싹 못하는 자세로 장기간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하면,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의 혈류가 적체가 될 수 있습니다. 혈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한다 그러면 그 혈관에서 혈전이 발생할 수 있고, 그 혈전이 우리 몸을 타고 돌다가 심장의 근육세포로 피를 공급하는 혈관을 막거나 또는 폐 쪽으로 가는 혈관을 막게 돼서 폐의 문제나 심장의 문제 또는 머리 쪽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코노미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코노미 증후군을 만나지 않으시려고 그러면 산모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우선 좌석의 배치에서 안쪽 좌석, 장측의 좌석보다는 복도 쪽의 좌석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복도 쪽의 좌석은 언제든지 이제 복도에서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혹자에 따라서는 2시간에 한 번 정도는, 저는 1시간에 한 번 정도, 한 5분 정도를 비행기 복도 안쪽을 이렇게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시는 정도만 하셔도 사실은 이코노미 증후군, 즉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좌석 자체가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트이기 때문에 사실 한 번씩 서가지고 1시간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기지개를 펴신다든지 가볍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신다든지 이 정도만 해주셔도 크게 산모분들이 비행기 여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 계획을 잘 짜시고 그리고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